여름의 끝자락 도시는 이제 서서히 가을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윤서진은 오늘도 회사 건물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죠. 이번 주도 야근이 많아질 것 같았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도연의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모양이네요. 서진이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도연, 나 들어왔어. 괜찮아. 거실에서 노트북을 들여다보던 도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목소리는 무덤덤했습니다. 왔어. 오늘은 일찍 들어왔네. 서진은 한 번 더 한숨을 내쉬며 주방으로 향했어요. 냉장고를 열어 저녁 재료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너무 바빠서 제대로 된 저녁을 차려주지 못했거든요. 오늘은 도연이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여볼까 합니다. 도연이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녁 뭐 먹을까? 배달시킬까? 서진은 고개를 흔들며 대답했어요. 아니, 내가 김치찌개 끓일게. 오랜만에 같이 밥 먹자. 도연은 잠시 서진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죠. 도연의 입가에 잠시 미소가 스쳤다가 사라졌어요. 알겠어. 그럼 내가 밥 할게. 둘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조용한 부엌에서 각자의 일을 하며 가끔씩 눈이 마주치면 어색한 미소를 지었죠.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았어요. 둘 다 자신의 일에 집중하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식탁에 앉아 마주보며 저녁을 먹는 동안에도 대화는 많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입을 열었어요. 오늘 회사는 어땠어? 서진이 대답했습니다. 별일 없었어. 그냥 바빴어. 프로젝트 마감이 다가와서 좀 정신없네. 이번 주도 야근 몇 번 해야 할 것 같아. 도연은 묵묵히 밥을 먹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구나. 몸 조심해. 무리하지 마. 서진은 도연의 무표정한 얼굴을 잠시 바라봤어요. 대화가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깊이 없는 일상적인 대화만 오갔죠. 서진은 문득 언제부터 이렇게 서로에게 할 말이 없어졌는지 생각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눴던 때가 있었는데 말이에요. 저녁을 다 먹고 설거지를 마친 후 서진은 핸드폰이 울리는 소리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메시지를 확인하자 팀장 정태우의 이름이 떠올랐어요. 내일 아침 회의 전에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의견 나눌 것이 있습니다. 서진은 잠시 메시지를 바라보다 짧게 답장을 보냈죠. 네, 괜찮습니다. 8시에 회의실에서 뵙겠습니다. 도연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서진은 다시 거실로 나와 도연 옆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듯 했어요. 각자의 생각에 잠긴 채 말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출근했어요. 8시 회의 약속이 있어서입니다. 사무실은 아직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아 조용했죠. 회의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살짝 떨렸어요. 정태우 팀장과의 단둘이 만남은 최근 들어 자주 있는 일이었습니다. 정태우가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진 씨 일찍 와줘서 고마워요. 커피 한 잔 타왔어요. 서진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무슨 말씀 나누고 싶으셨나요? 정태우는 서진의 눈을 바라보며 웃었어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 프로젝트 서진 씨가 맡아주면 좋겠어요. 능력이 출중하니까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서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새 프로젝트는 중요한 일이었고 성공하면 승진에도 유리했어요. 하지만 업무량이 많아 야근은 더 늘어날 것이 분명했죠. 도연과 보내는 시간은 더 줄어들 테고요. 망설이는 서진을 보며 정태우가 말했습니다. 부담스러우면 거절해도 돼요. 그냥 서진 씨가 적임자라고 생각해서요. 서진이 결심한 듯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맡겠습니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정태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역시 서진 씨는 다르네요.
오늘 저녁에 간단히 회식하면서 프로젝트 이야기 나눠볼까요? 서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 무렵 서진은 도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새 프로젝트 맡게 되어서 회식 있어. 늦을 것 같아 먼저 식사해. 도연은 간단히 답장을 보냈어요. 알겠어. 조심해서 와. 회식은 의외로 정태우와 서진 둘뿐이었습니다. 정태우는 조용한 레스토랑을 예약했어요. 서진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편안해졌죠. 정태우는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서서히 개인적인 대화로 넘어갔습니다. 서진 씨는 남편분과 어떻게 지내요? 바쁜 와중에 가정생활 유지하기 쉽지 않죠. 서진은 와인잔을 돌리며 대답했어요. 뭐 그럭저럭이요. 둘 다 바빠서 대화할 시간이 많지는 않아요. 정태우가 공감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도 아내와 많이 대화하지 못해요. 서로 이해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론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죠. 서진은 그 말에 깊은 공감을 느꼈어요. 정확히 자신의 상황과 같았으니까요. 도연과의 관계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형식적인 대화만 나누게 된 것 같았어요. 정태우가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와 말했죠. 가끔은 누군가 나를 진심으로 보고 있다는 느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서진 씨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서진은 갑자기 가슴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특별하다는 말을 들으니 기분이 이상했어요. 그리고 정태우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자신의 손에 살짝 닿았을 때 피하지 않았죠. 술잔을 비우며 시간이 흘렀고 밤은 깊어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정태우와의 시간이 왜 이렇게 편안하게 느껴졌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이 두려웠죠.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도연은 이미 잠들었나 보군요. 서진은 조용히 신발을 벗고 방으로 향했어요. 어둠 속에서 도연의 뒷모습이 보였죠.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진은 한숨을 내쉬며 욕실로 향했어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어딘가 생기가 돌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서진의 일상은 더욱 바빠졌어요. 새 프로젝트는 예상보다 복잡했고 정태우는 항상 옆에서 도움을 주었죠. 둘은 자연스럽게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늦은 저녁 빈 사무실에서 서류를 보며 웃음을 나누는 일이 잦아졌어요. 서진은 그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도연은 요즘 아내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어요. 늦은 귀가가 잦아졌고 집에 있을 때도 핸드폰을 자주 확인했죠. 서진의 향기도 미묘하게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자신의 의심이 단순한 피로 때문이길 바랐어요. 금요일 저녁 도연은 정시에 퇴근했습니다. 오랜만에 서진과 데이트를 하고 싶었어요. 식당 예약도 했죠. 하지만 서진에게서 또다시 야근 메시지가 왔습니다. 도연은 실망감을 누르며 답장을 보냈어요. 괜찮아, 다음에 하자. 도연은 갑자기 서진의 회사가 궁금해졌습니다. 정말 야근이 있는 걸까? 퇴근길에 서진의 회사 앞을 지나가 보기로 했어요. 어두운 밤. 회사 건물 앞에 서서 위층을 올려다봤죠. 대부분의 사무실은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서진이 일한다는 팀의 불도 꺼져 있었어요.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도연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서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디야? 서진의 목소리가 조금 당황한 듯 들렸습니다. 회사야 왜?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방금 회사 앞 지나갔는데 불이 다 꺼져 있던데.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진이 대답했어요. 아, 우리 회의실로 옮겼어. 프로젝트 때문에 조용한 곳이 필요해서. 도연은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싶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너무 늦지 마. 전화를 끊고 도연은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서진의 말이 진실일까? 아니면 무언가 숨기고 있는 걸까?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도연은 자신이 너무 예민해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스스로를 다독이며 텔레비전을 켰죠.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의문이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도연이 아직 자고 있을 때 조용히 준비를 마치고 출근했죠. 도연은 텅 빈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서진이 남긴 메모를 발견했어요. 일찍 출근해야 해. 오늘도 늦을 것 같아 기다리지 마. 도연은 메모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점점 더 멀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그는 자신의 행동을 돌아봤죠. 너무 일에만 집중했나, 서진에게 관심을 덜 기울였나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그날 오후 도연은 회사에서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아내 회사 마케팅팀 아는 사람 있나? 동료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우리 대학 후배가 거기 있어. 왜? 도연은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죠. 혹시 윤서진 대리 아나? 요즘 야근 많이 한다던데. 동료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서진 대리 별로 야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팀장이랑 따로 프로젝트 한다는 얘기는 들었어. 도연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의 야근이 잦아진 이후로 둘 사이의 대화는 더욱 줄어들었어요. 주말에도 서진은 프로젝트 때문이라며 외출이 잦았죠. 도연은 아내를 믿고 싶었지만 불안감이 커져만 갔습니다. 어느 화요일 저녁 서진은 또다시 야근 메시지를 보냈어요. 도연은 참지 못하고 회사 근처 카페에서 기다려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밤 9시가 넘어 건물 전체가 어두워졌지만 한 층에서만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도연은 용기를 내어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경비원에게 아내를 만나러 왔다고 말하자 별다른 제지 없이 통과할 수 있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불빛이 보이던 층으로 올라갔어요. 조용한 복도를 걸으며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회의실 쪽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도연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서진과 정태우가 서로를 안고 있었죠. 서진의 표정은 도연이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행복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소리를 지를까? 그냥 돌아갈까?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결국 도연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죠. 밖으로 나와 차가운 밤 공기를 마시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도연은 캄캄한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술병을 꺼내 한 잔 따랐어요. 머릿속에는 방금 본 광경이 계속 맴돌았죠. 서진과 보낸 시간들, 결혼식 날 행복했던 순간들, 모든 게 거짓이었을까? 도연은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찾으려 했어요. 새벽 2시 현관문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이 조용히 들어왔어요. 도연은 불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죠. 서진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직 안 잤어. 왜 이렇게 어두운데 앉아 있어? 도연이 담담하게 물었어요. 오늘도 야근이었어. 서진이 대답했습니다. 응, 프로젝트 마감 때문에 정신없었어. 도연은 더 묻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침실로 향했죠. 서진은 도연의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지만 피곤함에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도연은 달라졌어요. 말수가 더 줄었고 서진을 바라보는 눈빛도 달라졌죠. 때로는 서진을 오랫동안 응시하다가도 질문을 받으면 못 들었다며 넘기곤 했습니다.
서진도 도연의 변화를 눈치챘어요. 불안감이 커져갔죠. 수요일 저녁 서진이 도연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도연은 잠시 서진의 눈을 바라보다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그냥 회사 일이 좀 복잡해서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 우리 오랜만에 바다라도 갈까? 서진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웃으며 대답했죠. 그래, 좋아. 프로젝트도 거의 마무리 단계라 시간 낼 수 있을 것 같아. 도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다른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죠. 이번 주말이 진실을 마주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말이 다가오자 서진은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예전과 달리 조용해진 도연이 신경 쓰였어요. 괜히 바다 여행을 제안한 것은 아닐까 생각했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정태우와의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요일 오후 서진은 정태우를 따로 불러 이야기했어요. 팀장님, 이번 주말에 남편과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정태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여행이에요? 이번 주말에 우리 만나기로 하지 않았나요? 서진이 손을 비비며 말했어요. 죄송해요. 그런데 요즘 남편이 좀 이상해요. 뭔가 눈치챈 것 같기도 하고. 정태우가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우리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건가요? 서진은 정태우의 눈을 피했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혼란스러워요. 남편도 소중하고 팀장님도 제게 특별한 사람이에요. 정태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알겠어요. 일단 주말 여행 다녀와서 이야기해요. 그때까지 생각 정리해보세요. 하지만 저는 서진 씨를 포기할 생각 없어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떴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스스로에게 물었죠. 이것이 사랑일까? 아니면 그저 일시적인 감정일 뿐일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도연은 조용히 여행 가방을 챙겼어요. 서진도 옆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꾸렸죠. 둘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가끔 시선이 마주치면 어색한 미소를 지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출발했습니다. 차 안에서도 대화는 많지 않았어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만이 침묵을 채웠죠. 창밖으로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고 서진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오랜만이네. 우리 둘이 여행 온 지.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작년 여름 이후로 처음인가.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요즘 왜 그래? 무슨 고민 있어? 도연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죠. 나중에 이야기하자. 먼저 바다나 보러 가자. 3시간 정도 달려 해변에 도착했습니다. 바다는 잔잔했고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었어요. 두 사람은 모래사장을 걸으며 각자의 생각에 잠겼죠. 도연이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고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서진아,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서진은 당황했지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어요. 그냥 바빠서 그런 거 아닐까? 우리 둘 다? 도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뿐일까, 정말로. 서진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도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죠.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밤. 내가 야근한다던 날 회사에 갔었어. 서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죠. 도연의 눈에서는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너와 팀장이 함께 있는 모습 봤어. 서진아, 어떻게 된 거야? 말해줘. 서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나도 모르겠어. 도연은 서진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바닷소리만 들리는 해변에서 둘은
오랫동안 말없이 있었어요. 서진의 흐느낌이 잦아들 때까지 도연은 기다렸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업무상 만남이었어. 태우 팀장님은 나를 인정해주고 내 의견을 귀담아 들었지. 내가 바쁘다며 내 이야기에 반응이 없을 때도 그는 늘 경청했어. 도연은 묵묵히 들었어요. 파도가 모래 위로 밀려왔다. 다시 바다로 돌아갔죠. 서진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 어느 날 야근하고 늦게 퇴근하는데 택시를 같이 타자고 했어. 그때부터 우리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 난 그저 누군가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었나 봐.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정말로 관계를 가졌다는 거지. 서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확히 3번이었어. 매번 후회했지만 그만두지 못했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도연아 용서해줘. 도연은 웃음을 지었지만 그 웃음에는 슬픔이 가득했어요. 용서라. 내가 뭘 용서한다는 거지. 내가 날 속인 거 아니면 내가 너를 소홀히 한 거. 서진이 도연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도연은 살짝 피했습니다. 서진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둘 다야. 우리 둘 다 잘못한 거야. 나는 내가 필요했어. 하지만 너는 항상 일에 집중했고 내 존재를 당연하게 여겼어.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랬을지도 몰라. 내가 너를 소중히 여기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면 그건 내 잘못이야. 하지만 서진아, 그게 다른 남자를 만나도 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어. 서진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바다를 바라보며 울음을 삼켰죠. 도연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 서진이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사랑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그냥 나를 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좋았던 것 같아. 도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둘 다 알고 있었지만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서진이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이혼해야 할까? 도연이 고개를 들어 서진을 바라봤죠.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너를 사랑하지만 이미 우리 사이에는 금이 갔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도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고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죠.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오렌지색 빛이 바다 위로 번졌어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 돌아가자. 지금은 둘 다 감정이 격해져 있으니 좀 진정하고 생각해 보는 게 좋겠어.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숙소로 향하는 길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지만 마음은 이미 멀어져 있었죠. 저녁을 간단히 먹고 숙소에 들어왔습니다. 서진은 샤워를 하러 들어갔고 도연은 베란다에 나가 밤바다를 바라봤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한 방에 묵었지만 서로에게서 등을 돌린 채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너무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 이별해야 하는 걸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질문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서진이 먼저 눈을 떴어요. 도연은 이미 자리에 없었죠. 창밖을 바라보니 도연이 바다를 향해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진은 한숨을 내쉬며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어젯밤 내내 생각했지만 명확한 답을 찾지 못했죠. 서진은 옷을 갈아입고 도연을 따라 나갔습니다. 모래사장을 걸으며 도연에게 다가갔어요. 도연은 파도가 밀려오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죠. 서진이 조심스럽게 옆에 섰습니다. 둘은 잠시 말없이 바다를 바라봤어요.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에 생각해봤어. 우리가 언제부터 멀어졌는지. 서진이 고개를 돌려 도연을 바라봤어요.
도연은 계속해서 말했죠. 결혼 초기에는 서로의 일상을 나누는 게 즐거웠는데 언제부터인가 대화가 줄어들었고 그저 한 공간에 있는 타인이 되어버렸어. 서진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걸 느꼈어. 매일 똑같은 질문과 대답만 반복하고 진짜 우리의 감정은 숨겨왔어.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다 보니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됐지. 나는 내가 필요한 관심을 주지 못했고 너는 다른 곳에서 그 빈자리를 채우려 했고 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가 한 일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 그저 내 욕심과 외로움 때문에 우리 관계를 망쳐버렸어. 도연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어요. 나도 미안해. 내가 외로웠다는 사실조차 알아채지 못했으니까. 두 사람은 모래사장을 천천히 걸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하나씩 되짚어보며 서로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웃음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죠. 오랜만에 진심 어린 대화였습니다. 서진이 물었어요. 우리 정말 끝내야 할까? 도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죠. 그게 가장 정직한 선택일 것 같아. 서로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어. 특히 너의 배신은 내가 쉽게 잊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어요. 도연이 계속 말했죠.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면 서로 더 큰 상처만 입을 거야. 이별이 서로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해. 서진이 도연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눈물을 머금은 채 말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행복했어. 도연아, 널 만난 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었어. 도연도 서진의 손을 꼭 잡았죠. 나도 그래. 후회는 없어. 그저 우리가 좀 더 솔직했더라면 하는 아쉬움만 남는군. 두 사람은 숙소로 돌아와 짐을 챙겼습니다. 침묵 속에서 각자의 물건을 정리했어요. 이제 서울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달라질 테죠. 도연이 차키를 들고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자. 그 사람과는 어떻게 할 거야? 서진이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끝낼 거야. 그건 사랑이 아니었어. 그저 내 공허함을 채우려던 실수였을 뿐이야.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조금은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았어요. 차에 올라 서울로 향하는 길 두 사람은 다시 침묵에 잠겼지만 이번에는 어색함보다는 서로를 향한 마지막 배려가 느껴졌죠.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서진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새로운 시작이 두렵지만 모든 책임을 받아들여야 해. 스스로 선택한 결과니까. 서울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짐을 싸서 친구의 집으로 임시 거처를 옮겼어요. 서진은 텅 빈 집에 혼자 남았죠. 처음 며칠은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이혼 서류를 준비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느라 바빴어요. 서진은 출근하자마자 정태호를 찾았습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팀장님, 우리 관계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큰 실수를 했어요. 더 이상 이어갈 수 없습니다. 정태호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이내 체념한 듯 했죠. 주말 여행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서진이 대답했습니다. 도연이 알았어요. 우리가 함께 있는 모습을 봤대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제가 스스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건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저 제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도피였을 뿐이죠. 정태우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죠. 알겠습니다. 이해해요. 서진 씨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가슴이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아직 많은 상처와 혼란이 남아 있었지만 최소한 정직해진 것 같았죠. 그날 저녁 서진은 빈 아파트에 돌아와 혼자 식사를 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도연의 빈자리를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이제는 받아들여야 했죠. 자신이 저지른 실수의 대가를 치르는 시간이었습니다. 한편 도연은 친구의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매일 밤 서진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일에 집중하며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법을 배워갔죠. 한 달 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날이 왔습니다. 서진과 도연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마주 앉았어요. 두 사람 다 많이 달라져 있었죠. 서진은 더 말랐고 도연은 수염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어색한 인사를 나누고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했어요. 모든 절차가 끝나고 건물 밖으로 나오자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우산을 꺼내 서진에게 내밀었어요. 서진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괜찮아, 나 우산 있어. 도연이 잠시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잘 지내? 서진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럭저럭 회사는 어때? 도연도 미소를 지었죠. 별일 없어. 곧 프로젝트 끝나면 휴가 좀 갈까 해. 비 오는 거리에서 두 사람은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 것이 어색했지만 이제는 적어도 미워하지는 않았어요. 도연이 먼저 손을 내밀었죠. 잘 있어, 서진아. 서진은 도연의 손을 잡고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너도 잘 지내, 행복했으면 좋겠어.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어요. 비 내리는 거리를 천천히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을 서진은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죠. 반년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새로운 회사로 이직했어요. 도연은 친구와 함께 작은 사업을 시작했죠. 둘은 가끔 공통 친구들을 통해 서로의 소식을 들을 뿐 직접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도연은 예전에 서진과 함께 자주 갔던 바닷가 마을을 찾았어요. 그곳에서 그는 쓰다 만 소설을 마저 쓰기로 했죠. 테라스가 있는 작은 펜션에 짐을 풀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았어요. 그저 지나간 추억으로 남았을 뿐이죠. 도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미소 지었습니다. 한 권의 책을 펼치며 혼잣말을 했어요. 이제 나를 위한 삶을 살아볼까?